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교롭게 지난주에 신임 대표에 선출되셨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겹쳤습니다.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표 행보를 시작하셨는데 국회도 정상화됐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를 보니까 경제, 민생, 안보를 키워드로 설명을 하셨던데 가장 강력하게 주안점을 어떤 걸 두고 싶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도록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정을 바로 잡아내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그럴까요? 예.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현 정부의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선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민생도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예. 구석구석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첫 번째로 경제를 드셨는데 그럼 경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으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장 이론으로 예. 실제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예. 가게는 문을 닫고 있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많이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로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표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국가가 자꾸 개입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현 정부의 정책이 시장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의 어떤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대기업 위주의 투자 정책이 아니라 예.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경제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축이 필요한 것은 결국 새로운 신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노력들과 함께 우리 정부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이런 몇 가지 틀들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입장도 좀 묻겠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어찌됐건 북미 두 나라 모두 조심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회의에서 이걸 재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던데요. 요구의 근거는 뭔가요? 왜 재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북한은 핵 고도화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선의에 기대면서 우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훈련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게 과연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부 또 국방부 군인들의 자세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미 동맹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미 연합훈련 다시 재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연합훈련 종료는 미국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같이 우리가 한미 간에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도 어제 결정도 한국 국방장관하고 미국이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한쪽만이 한 것이 아니고요. 두 나라가 같이 했는데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 하면 미국이 잘못됐다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공고하게 했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도 현안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마 취임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18 망언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이제 그 징계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있지 않을까요? 가령 지난번 윤리위에서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윤리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윤리위원회가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옆에서 다른 개입을 하는 것은 예.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전임 대표였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18 망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 김병준 위원장, 하여튼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선 때 여러 문제 나왔지만, 탄핵이나 태블릿 PC에 대한 입장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입장을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는 게 어떨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2년 전부터 시작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 상황이 나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 바꾸자. 그래서 제가 그런 논쟁들은 이제 놔두고 우리 앞으로 나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래로 나아가자. 그러면 탄핵에 대한 입장은 탄핵은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는지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대표로서 이제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오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임 야당 대표로서 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발언 부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채 2달 가까이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을 국민적 관점에서 우리 극복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시도한 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논의할 것들은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국회 외에서도 이 정부와 함께 협의할 일들 협의하고 또 우리가 지적할 일은 지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회복이 되는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당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